네. 먼저 게시판 사연 열공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원전 폭발의 뭐 피해주, 수혜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워낙 그 종목들이 요새 막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렁거리고 있죠. 네. 예. 어떤 날은 뭐 거의 상한가 갔다가 어떤 날은 또 막 거의 하한가까지 가고. 맞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의 어떤 사고, 이 사태를 그냥 관망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직접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와 유사한 비슷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많이 하고 계시겠죠. 네. 예. 어제도 뭐 주식시장 코스피 한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는데 오늘은 지금 한 30포인트 반등을 했거든요. 종목별로는 더 심하게 지금 널뛰기를 하는 모습이고, 자, 이런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이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좀 이렇게 고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좀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인터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전히 피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안정심리가 생겨야만이 일정도 그 다음 행보를 걸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해가 확산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했던 장중 저점인 1880선대는 강력한 좀 지지선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라인은 188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따라가는 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수가 일정 부분의 박스권, 지지대를 설정해서 그 지지대에서는 일정 비중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상승했던 업종들이 그런 성격들을 다소 잃은 감이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좌우하는,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는 이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여행산업, 뭐 숙박산업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인데, 2, 3호기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좀 통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방사능 유출이 더 이상 이제 안 되고 뭐 이런 거가 좀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지선은 뭐 한 1900선, 880선 정도. 네, 1880선. 네,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한다고 해서 좀 따라가서 주식을 사는 이런 전략은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고, 1900선 깨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좀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되, 향후 좀 바람직한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제죠, 그제 반등할 때 그 IT라든가 화학, 정유, 그 다음에 뭐 철강 이런 업종들이 조금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향후 증시가 안정감을 찾으면 좀 주도하는 업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대신증권의 오승훈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얘기고요. 네. 지금은 섣불리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좀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이럴 때 있어 또 이렇게 좀 저평가된 가치주들 좀씩 이렇게 많이 빠지면 한번 좀 사보는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진 준비를 한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그 상황을 못 하다가 네, 게임의 대가님께서 구제용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돼지가 3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많은 양돈장이 이제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이제 새끼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분양이 돼서 또 자라야 될 텐데, 그 새끼들이 날려면 이 종돈, 씨돼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암수 종돈. 이 필요한 건데,
선진이라다가 이런 시대지를 많이 좀 이렇게 생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가면 선진 지주가 있죠. 선진하고 선진 지주가 있는데 이 선진은 시대지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시대지는 선진 한마을이라고 해서 이건 선진의 계열사가 아니고 농수산 홈쇼핑의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선진과 선진 지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진 한마을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림의 계열사, 하림의 자회사들인데 이런 그 선진 한마을에서 시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도 이제 시대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34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됐는데 보통 시돼지가 10마리당 1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다음 새끼도 잘 나오고 그게 또 이제 그 뭐죠? 그 양돈장에서 이제 좀 고기로 되면 또 이제 잘 메워주고 이렇게 가능한다는 건데 지금 뭐 연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통이 되는 시돼지는 16만 마리. 그러니까 34만 마리 정도가 필요한 건데 예, 부족하네요. 16만 마리밖에 지금 연간으로 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검역 설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선진 한마을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지금 이를테면 그 구제역에 따른 어떤 그 뭐 수혜라면 수혜인 거고 네, 이 종돈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진이라든가 선진 지주의 계열사는 아니고요. 계열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 농수산 홈쇼핑의 그 자회사입니다. 참고로 지금 하림그룹이 4개의 그 지주사로 분할이 됐거든요. 선진홀딩스, 농수산홀딩스, 하림홀딩스에다가 또 제일홀딩스 이렇게 4개로 됐는데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제 제일홀딩스가 김원구 회장이 지배하는 제일홀딩스가 하림그룹의 명시상부한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하림이 이제 홀딩으로 이제 분할 상장되면서 이 하림홀딩스는 그대로 상장이 됐는데 하림은 이 사업회사인 하림은 재상장이 연기가 됐어요. 예, 그렇군요. 이유가 뭐냐면 사회이사가 큰 회사인데 왜 한 명만 두냐 거래소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한 명도 뽑아라 했더니 하림 쪽에서 처음에 반발을 했어요. 아니 뭐 사회에서 한 명이면 되지 뭘 또 한 명 추가하냐. 그랬다가 이제 거래소가 워낙 세게 그러면 재상장 안 시켜주겠다 하니까 한 명 더 추가하기로 했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림그룹이 워낙 복잡한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계열사의 임원이 B 계열사의 뭐 임원이 겸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좀 혼탁하고 불투명한 거죠. 거래소가 이참에 너희들이 4개의 지주회사로 가는데 이참에 임원 겸직 같은 거 이런 문제도 좀 클린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하림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14일 날 그제죠. 14일 날 상장하기로 했는데 많이 좀 연장이 돼서 5월 초 정도에는 좀 상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은 6월 달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1의 그 닭고기 육가공업체죠. 네, 육가공업체인데 뭐 이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배구조가 한결 더 이렇게 그 투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떴다 넘어갑니다.